안녕하세요. 자, 올해 2024 유아이명 1차 시험에서 이지선 유아이명은 놀라운 적중을 보여드렸습니다. 올 서술형,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중심,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찬 문제들을 보시면서 선생님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지선과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은 회심의 미소를 띄우면서 웃으면서 답을 써내려 가셨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적중했는지 한번 좀 보신다면, 자, 이 논술입니다. 논술은 우리가 거의 써본 그대로입니다. 자, 저희는 2019 개정 누리과정과 놀이에 충실한 그런 시험 문제들로 계속해서 풀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지원. 자, 교사의 지원, 물적, 인적 자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지선 유아일명에서 한 권에 끝내는 해실이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봄에 사실 그거 특강을 했었거든요. 그것만 풀어보셨어도. 그 책은 정말 얇았어요. 해설서,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에 해실이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불과 몇 페이지 안 되게 그렇게 정리해서 드렸었는데, 그 내용만 숙지하셨어도 이 논술은 확실하게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논술 시험이야말로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중심, 유아중심에 충실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놀이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었어요. 놀이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유아의 놀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루 일과 운영, 편성 운영판에 나타난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서술형 시험으로도 풀어보고 논술 시험으로도 풀어보고 충분히 풀어왔습니다. 정말 교실에서 풀어봤던 그대로인 것을 많은 선생님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선생님도 너무 잘 쓰셨죠, 저한테, 이제 시험 치고 나서 요거 이제 시험지 찍어서 보내신 선생님인데, 이제 너무 잘 쓰셨죠, 자, 이따가 좀 더 어떻게 적중했는지, 그 총평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A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A 보신다면은, 자, 교육과정 A에서도, 저희가 여기 이제 추구하는 인간상,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쓰는 문제, 놀이에서 찾는 문제. 왜냐하면 이해자료집에 이런 문제들이 가득 차서 서술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놀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이해자료집 공부를 우리가 충분히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는 교사의 자율성, 우리 사실 이제 사라초도 교사가 갖추어야 될 그런 품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지만, 우리 해시리에서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율성과 책무성. 책무성도 연습 정말 많이 했는데, 요건 이제 자율성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실행자료집에 있는 거 그대로 연습 많이 했어요. 자율성, 교사의 자율성이 부여된 측면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연습한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놀이 자료라든지 교사의 정서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게 다 이제 교사의 지원이잖아요.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지원해주는 방식이 놀이 실행 자료집에도 나와 있고 놀이 운영 사례집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난이도 높은 문제를 수도 없이 풀었습니다. 자, 물론 이지선 유아일명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서술하는 문제, 특징을 서술하고 교사의 지원을 서술하는 문제를 우르르르 풀었어요. 자, 그런 문제들이 죄다 다 나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장학 문제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학 논술에서도 풀어보고 교육과정에서도 풀어보고 장학 얼마나 많이 다뤘습니까? 자, 그 중에서 여기 동료 장학, 자기 장학, 장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실제로 유치원에서 장학 활동하는, 유치원마다 장학하는 자율장학의 형태, 이런 표도 보고 장학 정말 많이 다뤘어요. 학습 공동체와 더불어서 장학 정말 많이 다뤘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교류 분석. 교류 분석은 우리가 그 구태의연한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세련된 문제들 충분히 풀었습니다. 자, 교류 분석. 이 문제도 이지선과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은 전혀 못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교육과정 A 3번부터 계속 보시겠습니다. 뭐 여기에 나와 있는 평정척도법, 관용의 오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본 것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많이 풀었던 것이고, 일화 기록에 대한 거,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도해야 될 내용, 문제 행동이나 뭐 장애라든지 문제 행동, 그다음에 언어 교육과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해서 교사가 지도해야 되는 기본 생활 습관부터 해서 교사가 지도해야 되는 내용과 발문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연습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 이제 지도해야 될 내용 이런 거 이제 너무 많이 봤어요. 기본 생활 습관, 뭐 언어, 뭐 이런 것들은 기본 생활 습관, 문제 행동, 그다음에 장애, 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써보는 거, 지도해야 될 내용 써보는 거 너무너무 많이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관찰, 뭐 이런 거, 일화 기록뿐 아니라 이제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기록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비고치기, 뭐 화용론적 측면 이런 거는 이제 정말 많이 풀어봤고요. 자, 그리고 비고치기의 행동적인 비계, 우리가 이제 비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굉장히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너무나 쉽게 푸셨다는 거죠. 그렇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번 문제도 뭐 이동 동작, 비이동 동작 이런 것과 함께 우리는 예시하는 거, 동작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예시하는 거, 발문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영역을 여러 가지 통합해서 활동 예시하는 거, 활동 예시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해봤고, 자, 여기서는 여기 이제 훌라후프, 리듬막대 이런 식으로 소도구 같은 거 연결해서 어떻게 우리가 동작 교육하고 연결할 건지 우리 사실은 교육하는 목적까지 다 쓰는 거 해봤어요. 자, 뭐 이런 문제 너무나 쉽게 했던 것이고, 이동 동작의 명칭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염색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탐색적 방법 이런 것들은요, 약간 이제 좀 창의적인 방법과 함께 탐색적인 접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종류별로 사실 연습을 다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적중, 너무너무 적중 뭐 있습니까? 하임리히법은 우리 논술로도 다 써봤어요. 우리 하임리히법은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뭐 떡 같은 거 이런 거 먹다가 걸린 사례 했는데 우리는 건전지 삼킨 사례. 그래서 하임리히법 우리 다 써보기까지 했어요. 하임리히법 여러 번 써봤고요. 자, 뭐 하임리히법 논술로 써봤으니까 이런 거 못 쓰겠습니까? 자, 그리고 심폐소생술은요, 정말 이거 문제 똑같이 엄청 많이 냈고요. 자,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압박 부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압박의 깊이 유지 뭐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해봤고요. 그다음에 아나필락시스 반응 같은 것들도 다 써봤습니다. 논술에서 써보고 교육과정에서 해보고. 자, 정말 우리가요 법 안전에 이르기까지, 놀이는 물론이고 법 안전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다 써본 내용들이에요. 문제가 똑같아요. 정말 문제가 똑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잘 쓰고 오셨다고 지금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 연락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8번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죠? 자,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자, 선생님들 우리 계속 뭐만 연습했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미 기출됐던 거. 그리고 이제 6번 문제 지금 조금 지나갔는데요. 폭염 온도 있잖아요. 우리 온도 다 써봤고요. 그 다음에 지진 대피 훈련 문제 똑같은 거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안전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는 정말 안전 논술로 다 써보고 교육과정에서 계속 연습했던 문제. 우리 온도 쓰는 거, 며칠인지 날짜 쓰는 거, 기간 쓰는 거, 그 다음에 안전 지진 대피 훈련 이런 거 다 써봤고요.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교육과정에 이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뭐만 연습했습니까? 예전에 뭐 의성어 의태어 나니까 맨 의성어 의태어만 연습했다고요.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문제 똑같이 동시만 좀 바꿨죠. 요거 이제 박목월 선생님 동시인데 저희는 다른 동시로 여러 개 연습을 했는데, 이런 건 이제 운율이죠. 운율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의문이 반복되고 운율이 반복되고 이렇게 하면서 의문인식 공부시킬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의성어 의태어 쓰면 안 되죠. 여기 의성어 의태어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니고 다람다람 다람쥐, 보름보름 달밤에, 그리고 다람쥐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운율, 의문인식, 반복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는 똑같은 거 정말
동시만 바뀐 거죠. 문제 똑같은 거 계속해서 우리 많이 풀어봤고요. 자,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 수단 이런 거는 엄청 풀어봤습니다. 우리 진짜 뭐 음소, 음절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비언어적 표현 있잖아요. 비언어적 표현은 우리 진짜 많이 풀어봤습니다. 비언어적 표현. 자, 선생님들께서 비언어적 표현 공부했던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비언어적 표현, 7번 문제에 비언어적 표현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비언어적 표현 이거 단어도 똑같아요. 비언어적 표현 우리 계속해서 진짜 풀어봤던 문제 그대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B 같은 경우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이제 풀어봤던 문제 그대로 나왔던 그런 사례들을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 문제는 진짜 놀이 중심으로 진행하는 모든 영역, 신의사 예자 모든 영역에 있어서 놀이 중심으로 자유롭게 수업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도 제가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총체적인 언어 접근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균형적 접근법이 대세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인식 중요한데 맨 의성어휘태 옛날 기출 갖고 맨날 의성어휘태만 공부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운율이라든지 반복이라든지 동요 동시를 통한 의문인식 엄청 강조했었고요. 안전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강조해서 써봤던 문제가 그대로 다 나온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방향, 시험의 방향 어땠습니까? 시험의 방향은 제가 두꺼운 책 딸딸딸딸 다 외워봤자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얇은 책 암기장으로 했던 거 다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힘, 서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수억 번은 얘기했을 겁니다. 진짜. 매일같이 동영상에서 그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서술은 연습하신 분들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논술도 제가 놀이 중심으로, 유아 중심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 중심으로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바로 우리는 써본 그대로 적중했어요. 방향도 적중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한 문제 한 문제 우리가 써본 그대로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등장하는 애들 이름까지 똑같아요. 민희 제가 맨날 쓰는 이름이잖아요. 자, 이름까지 똑같을 뿐만 아니라 뭐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너무 놀랬다고 계속 전화 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거 기본 문제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2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번 문제 호프만도 얼마나 많이 다뤘습니까? 우리 호프만 정말. 그 다음에 시민교육, 우리 시민교육, 시민교육 얼마나 많이 다루었습니까? 시민교육 그대로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알고 존중하기, 사회관계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도 보시면은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연습은 수도 없이 많이 했고 여기 그 이유를 각각 설명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시민교육 우리는 뭐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민주시민교육 이게 가치교육하고 다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민주시민교육 너무나 열심히 했습니다. 놀이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 가치교육과 함께 결부시켜서 요즘엔 이게 인성교육이라고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거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유 쓰는 문제. 자, 이런 것들은 우리는 1월부터 연습했습니다. 정말 1월부터 연습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도, 지리 정말 연습 많이 했죠? 지도, 지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도라고 하면 축적,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아이들하고 지도 공부할 수 있는 거, 지리 공부할 수 있는 거 수업 사례와 함께 수도 없이 써봤습니다. 자, 지리탐구기술. 자, 지리라고 하는 것은 축적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관련 있는 거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자, 이제 그런 내용과 결부시켜서 쓰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도 만들기. 우리 지도 만드는 거 온갖 지도 다 해봤잖아요. 어떤 것도 해봤죠? 모래 같은 거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다 와서 모래 같은 거 가지고 물을 흘려보내면서 지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지도를 다 해봤어요. 자, 이거 풀어본 문제 그대로인데 아마 다른 많은 선생님들은 이제 어려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지도는 또 뭐가 있습니까? 기호. 그죠?
지도에 나오는 모든 기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사소통 영역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징, 기호 이런 것들은 의사소통 영역에서도 쓰이고 지리에서도 쓰인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응용 문제 우리가 풀어본 그대로이고,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많이 썼던 게 요 이제 작은 별, 이거 되게 많이 썼어요. 작은 별 변주곡. 요거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규칙성이 박자의 규칙성도 있고 높이의 규칙성도 있고 해서 이게 이제 수학하고 연결하기도 좋은 수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 작은 별 사례도 이제 그대로 나왔고요. 뭐 우리가 이제 음악 요소는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교사의 교수법, 교수 방법, 이런 거를 찾아서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발문도 많이 썼지만, 이 교사가 왜 제대로 가르친 것인지, 왜 못 가르친 것인지, 이유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계속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교사의 발문. 자, 이제 크레센도가 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요. 교사의 발문 쓰는 연습뿐 아니라 우리는 영역 통합해가지고 수업하는 연습도 다 해봤어요. 발문으로, 이 서답으로 쓰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 교사의 발문을 쓰는 건데, 이거는 거의 누워서 식은 죽 먹기. 이지선 유아이명과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은 완전히 누워서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자, 뭐 이 선생님도 다 잘 쓰셨어요. 뭐 이 정도 문제를 못 풀기는 좀 어렵죠. 공부를 충실하게 하신 선생님들이라면. 자, 그리고 미술 지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그 이유. 자, 이거는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우리가 풀어봤던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난화 그림이 나와 있었고, 그 이유를 피아제 인지 발달과 관련시켜서 쓰는 거는 우리는 이거는 그대로 다 써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원리 중에서 움직임을 경험하는 입체 미술 표현. 이건 뭐 거저 점수 주려고 쓴 문제. 우리는 이런 거 수도 없이 해봤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명화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봤습니까? 마티스 그림은 종류대로 다 해봤어요, 우리가. 제가 문제에다가 마티스에 대한 거 엄청 많이 냈어요. 이제 마티스가 주로 이제 운동감 이런 거 많이 표현을 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기억의 요소 뭐 이런 건데, 말랑하고 부드러워서 둥글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뭐 질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미술적 요소를 포함해서 적절하게 고쳐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고쳐 쓰고 서술하고 이유를 쓰고 설명하고 발문 쓰고 수업 구상하고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유형만 다 해본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다 다뤘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충실하게 그대로 시험에 요즘의 추세에 맞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로엔펠드, 뭐, 입체 표현, 뭐, 로엔펠드, 이런 건 수도 없이 많이 다뤄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차르게 미술 재료적 특성, 이거는 뭐 엄청 많이 다뤘죠. 왜냐하면, 심미적인 놀잇감이거든요. 심미적인 미술 재료이거든요. 종이가 좋은 이유 뭐냐, 차르기 좋은 이유 뭐냐, 빛을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 수도 없이 써봤어요. 저거는 심미적인 미술 재료입니다. 자, 저랑 같이 한 선생님들은 이거를 못 쓸 리는 없죠. 그대로 써봤으니까. 그대로 써봤어요. 차르기 좋은 이유 그대로 써봤습니다. 자, 그대로 문제가 나온 사례이고요. 아니 뭐 이것만 나온 게 아니고 다 나왔기 때문에 뭐는 나오고 뭐는 안 나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뭐 까미, 드브리스부터 시작해서 여기다음에 이제 물질이 변화하는 상태, 이거는요, 우리는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다 해봤어요. 논리 수학적인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물리적 변화, 우리는 세부 내용 다 살피면서 다 써봤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본 것 중에 쉬운 게 나온 거죠. 자, 변인 통제. 어쩌면 변인 통제 이 예시까지 똑같은 게 나왔습니까? 공 던지는 거 똑같은 거 나왔어요. 자, 변인 통제, 높이, 힘의 세기, 뭐 이거 못 쓴 선생님들은 안 계실 거예요. 왜냐면 똑같이 다 써봤으니까. 자, 변인 통제, 사례까지 똑같이 공 떨어뜨리는 거. 자, 이거는 뭐 변인 통제 내용 두 가지는 충분히 쓰실 수 있게, 우리는 가설까지 다 써봤으니까. 가설 쓰고 변인 통제 쓰고, 우리는 실험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본 문제보다 훨씬 쉽게 나온 겁니다. 자, 그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 8번도 뭐 우리가 델 그란트, 이거 불과 얼마 전에 풀었죠? 델 그란트, 뭐 클레멘츠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 개입 수준의 명칭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델 그란트 정말 바로 불과 얼마 전에
똑같은 걸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사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선생님들께서 이지선과 함께 하셨다면은, 자, 정말 충실하게 이제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 이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1교시 딱 들어가서 논술 시험 문제 받자마자 쾌재를 불렀다는 거죠. 왜? 우리가 1월부터 계속 써보고, 계속 풀어보고, 했던 거 그대로 나왔으니까. 해시리가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한 권에 끝내는 해시리 책, 그거 얇은 거, 제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그거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그냥 그거만 좀 봤어도 이까지 거는 다 씁니다. 정말 이까지 건 다 써요. 자, 선생님들, 지금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총평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저도 이제 보니까, 우리 모고보다 훨씬 쉽게 나오면서 모고에서 풀어봤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으니까, 저는 너무 놀라우기도 하고, 사실 예상했지만 또 놀라운 거예요. 선생님들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교수님 친구한테 시켜서 보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출제 혹시 제가 시킨 거 아니냐고. 그럴 리는 없지만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자, 일단 선생님들, 이제 과거로 회귀한다는 그런 사기 같은 말은 믿지 마십시오. 일부 선생님들이 과거로 회귀한대. 자다가 꿈꾸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누가 과거로 회귀합니까? 지금 챗 GPT, AI가 막 날아다니는 세상에서 무슨 옛날에 가마 타던 시대로 시험이 회귀합니까? 2차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차 역시 이지선이 예측하는 대로 시험 문제는 나옵니다. 자, 이지선과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의 승리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예요. 공부를 좀 덜 하신 선생님은 내년에 붙겠구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신 선생님은 빨리 2차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시는데, 모든 선생님이 2차는 다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합격하려 해도 지금 2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내년 합격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논술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에서 이지선 유아임용이 1월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풀어봤던 모든 사례들이 그대로 적중했던 방향과 세부적인 문제의 적중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선과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자, 이제 2차로 함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지선 유아임용은 더 확실한 적중으로 2차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